20분만 더 해봅시다. 20분만. 사고체질환 볼게요. 포스트 스트랩토코칼 글로멀러 네프라이티스 주소 진단이에요. 진단은 어렵지 않아요. 상기도 감염 후 일정 잠복 기간 후에 급작스러운 유관적 혈뇨 그리고 전신 부종의 증상이 있으면 PSGN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급성 상기도 감염 후에 생기는 신장 질환은 PSGN이랑 IgA인데 IgA는 무증상의 혈뇨로 보통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3일 후 정도예요. 근데 PSGN은 10일에서 20일 사이 정도로 와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디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진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확진을 위해서는 후두균 배양 검사에서 스트랩토코칼이 자라야 되는 거고 ASO 타이터랑 혈청 보체 감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면 PSGN이라고 확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는 어떻게 왔는지 볼게요. 일단 부종이 있어요. 부종. 그 물이 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콜라색 소변이 나오면 PSGN이에요. IgA도 혈뇨 있겠지요. IgA는 선홍색 혈뇨예요. 자, 외우기 쉬워요. 콜라색 소변. 여러분들은 코카콜라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펩시가 떠오릅니다. PSGN, 펩시 글로멀 네프라이티스. 콜라색 소변 보이면 펩시GN입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어떻게든 외우면 되잖아요. 쓰면 되잖아. 답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인후염은 보통 10일, 20일 그 사이에 와요. 걸리고 10일에서 20일. 근데 IgA는 3일 이내에 와요. 보통 다음날 아니면 이틀 뒤에 와요. 그것도 감별점이 된다. 그리고 PSGN은 고혈압을 보여요. 근데 보니까 네프로틱 신드롬이랑 IgA 신병증은 발음이 병신이 되고 있네요. IgA 신병증은 고혈압 부종 드물다고 기술되어 있고요. 네프로틱 신드롬은 기출문제 봤더니 고혈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증상에도 고혈압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고요. PSGN만 특징적으로 고혈압을 잘 보여요. 근데 네프로틱 신드롬의 치료? 만약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 치료해요. IgA 신병증 치료, 고혈압 치료해요. 있으면 치료하는 거예요. PSGN은 잘 분반이 되는 거고 네프로틱 신드롬이나 IgA 신병증은 잘 분반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요. 심부전 증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부종이랑 고혈압도 생긴 거겠죠. 혈뇨, 단백뇨 다 보여요. PSGN이 네프라이티스 신드롬을 보인다고 해서 단백뇨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ASO 상승 소견 아까 확진 기준이죠. ASO 상승, C3 감소가 PSGN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것까지 정상치를 외워야 되나 싶지만 감소했는지 알려면 외워야겠죠. PSGN 치료는 고혈압 치료예요. 자, 수분들들 아까 봤죠? 핀뇨 있고요. 핀뇨 때문에 체액 저류돼서 부종 있고요. 부종, 체액 저류돼서 고혈압 있어요. 수분 조절하면 고혈압도 해결이 돼요. 고혈압 치료예요. 그리고 항고혈압제 써줘요. PSGN의 치료는 고혈압 치료예요. 수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소화는 95% 이상에서 완전 회복, 재발 드물다고 돼 있어요. 상기도 감염 후 생기는 시콜레들은 IgA 빼고는 대부분 예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프로틱 신드롬의 주소는 일단 전신부종이 생기고요. 알부민 감소해요. 전신부종이 왜 생기겠죠? 전에 저희 강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혈관 안의 삼투압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세포 외액의 삼투압 물질은 소듐이에요. 단백질이 감소했다는 건 혈관 내의 삼투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혈관 안에 혈액을 보존하는 방법은 삼투압, 끌어당기는 삼투압이랑 나가는 정수압이랑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혈액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가는 정수압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삼투압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요. 평형을 이룰 때까지 물이 나가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이 안 생긴 부종은 다른 원인인 거죠. 체액저리관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전신 부종이 생기고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은 어떻게든 단백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그렇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효순환 혈액량이에요. 혈관 안에 있는 혈액량이 유지가 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혈관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몸은 딴 게 망가지더라도 그건 보충을 해야 돼요. 그건 간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몸에 안 좋은 단백질들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리포프로테인 합성이 증가해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결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청 콜레스테롤 증가 소견을 보이고요. 단백뇨는 당연하고요. 네프로틱 신드롬의 정이니까 혈뇨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의 가장 흔한 원인은요. 성인인 경우에는 멤브라너스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예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예요.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소아에서 신증후군이 보인다. 이거 확진하려면 신생검해야 되거든요. 너무 인베이시브잖아요. 너무 인베이시브. 소아에서 신증후군이 보인다. 그러면 확진 안 하고요. 그냥 MCD라고 간주하고 치료해요. 여기 나오네요. 소아의 신증후군 시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은 MCD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우선 스테로이드 치료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병증은요. 단백질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볼까요? 항혈전 단백질 소실이 되겠죠. 단백질이 줄니까. 간에서 어떻게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어내요. 항혈전 단백질은 없어지고 혈액 응고인자는 만들어져요. 완전 혈전을 만들려고 조장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소는 네프로틱 신드롬 치료받던 중에 생겨요.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레프트 사이드 베리코스. 이건 제가 정확히 레프트 사이드라고 해놓은 게 왼쪽이 잘 생긴대요. 그 해부학적 구조상 그렇대요. 제가 봤는데 그건 까먹었고요. 정확한 구조는 기시하는 부위가 뭐 그렇대요.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할 때 콩팥 정맥 혈전증을 보시면 되고 네프로틱 신드롬 나왔는데 갑자기 증상이 막 이상해졌다. 그러면 콩팥 정맥 혈전증이고 기출 문제로 꽤 나와요. IgA 신병증 볼게요. 대부분은 우중상의 혈뇨로 와요. 유관적인 혈뇨로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신체 검진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상기도 감염 3일 이내에 일어나요. 기출문제 2일 전, 다음날 이렇게 돼 있어요. PSG에는 10일 전, 14일 전, 20일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단백뇨도 있을 수 있어요. IgA 신병증 원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병에 대한 특징적인 검사 소견은 아무것도 없다. 병의 확진과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신장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다. 얘는 기출문제 있죠. 면역 형광 염색으로 검사한다는 거. IgA니까 면역 물질이니까 거기다 형광 물질 붙여가지고 검사하면 되겠죠. 면역 형광 검사로 하는 유일한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한 치료도 없어요. 고혈압 잘 동반되지 않기는 하지만 고혈압이 만약에 있다면 고혈압 치료는 신기능 부전의 속도를 늦춤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저 형식을 추천을 해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 꽤 있어요. 확인하셨다시피 치료는 다 고혈압 치료죠. 왜냐하면 신장질환에 특이적으로 낫는 치료는 MCD 말고는 잘 없어요. 기출문제 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증요법 악화만 안 시켜야 되는데 악화 안 시키는 방법은 고혈압 치료밖에 없어요. 자, 나쁜 예후인자. IgA 신병증의 나쁜 예후인자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위에 세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에서 안 좋은 삼형제예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든 해당이 돼요. 왜? 해리스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어요. 고혈압과 프로테인 유리하는 신기능을 악화시키는 확인된 인자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신장에서 나쁜 삼형제에 어디든 다 포함돼요. 플러스만 외우면 돼요. 자, 고령.
어른의 경우에는 20에서 50%의 환자가 CRF로 이행을 한대요. 유전적 혈류가 보이지 않으면 질병의 발견이 늦어지니까 그게 안 좋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요걸 헷갈리게 돼요. 혈류. 아니에요, 혈류는. 혈류는 아니에요. 혈류는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증거 없어요. 단백뇨만 있어요. 혈류 빼야 돼요. 조직검사상 이런 소견이 보이면 나쁜 예후인자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사구체 질환은 결국엔 초점 분절성 사구체 경화와 세관 사이즈 섬유화로 수렴을 한대요. 2차성 국소 사구체 경화는 왜 생기냐? GFR을 증가시켜야겠죠. 내보내야겠죠. 그러면 병신이 된 데는 작동을 못하니까 정상인 돼서 과여과를 해요. 이거 자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상인 놈들이 사구체 과여과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사구체 경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구체 질환이든 2차성 국소 사구체 경화가 생기는 거고요. ACE 이니비터 등이 ACE 이니비터는 프로테인 유래도 줄여주고 사구체 경화도 줄여주고 신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약이에요. 세관 사이즈 염증과 섬유와 단백뇨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대요. 단백뇨는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확실한 인자로 확인이 됐어요. 신혈관 세관 질환 볼게요. 신혈관성 고혈압. 주소는 쉬워요. 상복부 옆구리 근처에서 혈관 잡음. 이게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너무 쉬워요. 진단하기는.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울트라소노그래피로 해요. 울트라소노그래피로 혈관의 세상 영상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한쪽 신장의 크기가 줄으면 심혈관성 고혈압으로 볼 수가 있대요. 캡토프릴 테스트도 돼요. 얘는 민감도 특이도 95% 이상이나 돼요. 괜찮은 거예요. 캡토프릴을 투여를 하면은 그 어퍼런트 아테리올이 수축을 하죠. 이퍼런트 아테리올은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PRA가 훨씬 증가를 하게 되는데 본태성 고혈압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면 심혈관성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쪽만 막혔을 때는 캡토프릴 테스트가 진단에 너무 좋아요. 특이도 민감도가 높아서. 근데 양측성 협착 시에는 금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퍼런트 아테리올은 수축시키고 이퍼런트 아테리올은 확장시켜요. 그러면 한쪽이 살아있으면 한쪽으로 어퍼런트 아테리올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데 더 좁아져도 상관없죠. 아까 얘기했어요. 신장은 한쪽만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양쪽이 막혀 있어요. 양쪽을 막아버리면 신장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장은 한쪽만 살아있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에이스 인비터가 어퍼런트 아테리올은 수축시키고 이퍼런트 아테리올은 확장시키느냐? 뭐 8시 안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면 나중에 더 편하니까. 에이스 인비터는 이뇨제인과 동시에 뭐죠? 혈관 확장제죠. 혈관 확장제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혈관 확장제. 이퍼런트 아테리올을 확장시키는 건 이해돼요. 어퍼런트 아테리올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작용을 한대요. 그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수축을 한대요.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어퍼런트 아테리올만 작용을 해서 고기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요. 에이스 이니비터는 확장을 시키는데 거기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퍼런트 아테리올은 확장을 수축을 시키고 이퍼런트 아테리올은 확장을 시켜요. 무슨 효과가 일어나죠? GFR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퍼런트 아테리올 꽉 눌러줘야 정수압으로 쫙 GFR로 빠지는데 이퍼런트 아테리올도 확장됐어요. GFR로 아예 못 빠지는 거예요. 에이스 이니비터를 주면 GFR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부전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는 망가져도 되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망가졌을 때는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망가졌을 때는 캡토프릴 테스트가
다이아그노시스 오브 초이스가 될 수 있는데 양쪽 다 협착됐을 때는 절대 금기라는 거. 그래서 울트라소노그래피가 most important한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에요. 밑에 건 위험하니까. 원인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죽상경화성 병변이고요. 젊은 여자 같은 경우는 파이브로머스큘라 디스플라제, 이것도 기출문제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예요. 자, 주소는 옆구리 통증이 있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네요. 부부동이 신기하긴 했어요. 좀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종괴가 만져진다는데 복막강에 있는 신장이 얼마나 커지면 만져질까 싶기는 했어요. 어쨌든 기출문제 그렇게 있어요. 고혈압 있을 수 있고요. 심부전 소변 그리고 단백뇨 혈뇨 있어요. 여기 고혈압 보였죠? 치료는 뭐? 고혈압 치료예요. 이거는 모든 신장 통틀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진단은 초음파 CT 소견. 당연히 뭐 이거는 영상으로 다 보이겠죠. 너무 쉬워요. 막 그 낭이 막 생긴 그림 너무 쉬워요. 치료는 나왔네요. 고혈압을 철저히 조절한다. ACE 이니비터를 쓰고 만성 신부전이 됐으면 만성 신부전 치료한다. 근데 만성 신부전은 특별한 치료 없죠.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다가 신대체육법 쓰는 거고요. 신대체육법 치료법 아니에요. 그때 증상만 없애주는 거지. 자, 기타. 요석. 요석은 옆구리 콜리키 페인. 콜리키 엄청 아픈 거죠. 왜 제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평에 같이 근무하는 김태훈 선생님이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김태훈 선생님 설실명 얘기해도 되나? 김땡땡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요석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엄청 아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해볼래? CV 텐더니스 한번 해볼래? 한번 쳐봐. 엄청 아파 이러는데 엄청 아프대요. 옆구리 콜리키 페인이고요. 고환 부위로 방사되는 통증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는 기출문제도 있고요. 백 페인이 있다가 하부 복통으로 바뀌었다. 복통인데 앞통, 반발, 앞통 없었다라고 주어지는 기출문제도 있더라고요.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옆구리 콜리키 페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스톤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뭐예요? 스톤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백페인에서 복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요석을 임프레션을 잡을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통증이 바뀌는 거. CVA 텐더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 전반하고 혈뇨는 당연히 있겠죠. 진단은 KUB로 해요. 제 소화기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담석은 방사성 성분 칼슘 함량에 따라 방사선 투과성일 수도 있고요. 비투과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석은 90% 이상에서 방사선 비투과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KUB로 진단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검출이 되니까. 치료는 당연히 빼내야겠죠. 그냥 여기 세석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 짜릿하다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물을 많이 먹어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칼슘도 제한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과거 수년간 표준 치료법이었어요. 해리슨 얘기도 있어요. 칼슘 제한하는 것은 과거 수년간 표준 치료법이었으나 최근 연구에서 저칼슘 시기가 오히려 결석 형성 위험도를 높인다고 나왔다. 여러분들이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 똑똑하신 저희 교수님들도 칼슘을 못 먹게 해야 당연히 요석이 덜 생기겠지 했는데 연구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칼슘 섭취 기출문제 나와요. 가나다라에 놓고 나의 칼슘 섭취 있어요. 아니에요. 칼슘 섭취 제한 아니에요. 외워두시고 충분한 물 섭취. 근데 또 웃기는 게 사이아자이드는 써요. 사이아자이드의 역할이 뭐예요? 칼슘 제흡수예요.
원이세뇨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칼슘 제흡수예요. 칼슘을 제흡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소변의 칼슘량을 줄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칼슘 제한하는 거랑 병태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 제한은 아니에요. 사야자이드는 돼요. 사야자이드는 연구 결과 확실히 낮춘다고 나왔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저나트륨, 저소듐, 저단백식이도 해야 됩니다. 요로 가면 볼게요. 자, 무증상 세균이요. 이것도 예방적 항생제처럼 항생제 치료를 되게